설마 지금 전에 보는 사람 있을까? 바로 보는 사람은 없네. 저 뭐야? 그 무연이는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야 또 다른 이면도 와요? 어? 이면도 와요? 응. 터졌네. 시끄럽겠다. 왜요? 시끄러워요. 둘이 친해요? 아니 저는 안 친하고요. 시끄러워요. 아 그래요? 그래. 자 보자. 물 있어요. 물? 네. 맞지. 물 한 점. 센 물이. 충분히 따라잡어요. 그래서 뚜껑 닫아놔요? 예. 자 지금 보는 사람은 없구나. 보자. 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이번 산정기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가만히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하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산념기가 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폴리프로틱 애시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폴리 이제 우리말로 마늘 다자 이렇게 써요. 마늘 다자. 많다란 그 한자말 알죠? 예. 그다음에 프로틱은 H 플러스. 그래서 산은 산인데 H 플러스가 많이 들어있는 많이라기보다는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을 폴리프로틱 애시드라고 한다고요. 네. 폴리프로틱 애시드 저번 시간에 바로 직전 수업 시간에 예로 든 게 뭐가 있었죠? 민우야? H 플러스 나온 걸. H 플러스가 여러 개인 산 저번 시간에 바로 이거 직전에 한번 다룬 게 있었잖아요. 안 들어. 그때 이제 민우 있었는데, 네. 응? 바로 예를 들면은 황산이요, H2SO4.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폴리프로틱 애시드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폴리프로틱 애시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폴리프로틱 애시드의 이제 가장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H2CO3 연석입니다. H2CO3. 그래서 H2CO3라고 쓰고 이름이 탄산. 얘는 여러모로 이제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그래서 왜 혹시 옛날에 영재고 과학고 뭐 입시 이런 거 준비할 때 왜 그런 거 기억나? 뭐 종유석, 석순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요? 민결 기억나요? 종유석, 석순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석회암 뭐 이런 거. 물 속에 뭐 석회암 뭐 이렇게 녹아 있는데 뭐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뭐 퇴적층 되고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지구과학 시간에도 하고 그 화학 시간에도 내가 좀 설명해주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얘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동물이니까 산소를 들이마셔서 숨을 쉬면 그 산소가 이제 세포까지 가가지고 그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그 산소가 그 뭐냐면은 그 영양분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무슨 기체가 또 만들어져요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 이산화탄소가 세포 속에 물에 녹게 되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런 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도 저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쟤는 지구과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종유석, 석순 뭐 이런 것처럼 지구과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산이 화학 시험에서도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와. 민호 오케이? 네. 왜 민호 누가 찾아요? 아, 엄마가 전화한테 끊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수업 중에 방해 안 돼.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엄마께서 왜 연락을 하셨을까요? 네. 엄마께서 왜 연락을 하셨을까요? 잘못 네 알겠습니다. 잘 못 믿어서요? 어디서 딴 데 짝 박힌다 싶어가지고 전화하셨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탄산을 예로 이 다양성대성 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산에리 이제 반응식을 보면 첫 번째 자, H 플러스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오겠죠.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탄산에는 H 플러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로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 슈쇼 이온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은. 그래서 이렇게 탄산 슈쇼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때 이 반응에 대한 그 어떤 산에리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산에리 상수가 대략 어떻게 표현되느냐? KA1 이렇게 표현됩니다. KA1.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산해리 상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의는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분의 반응물의 농도비겠죠. 그래서 요거 이 반응물, 요거 이 생성물의 농도곱. 그러면 탄산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물질이기 때문에 저 녀석의 산내리 상수도 이미 다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 값이 어느 정도냐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 정도입니다. 대략 쓴 거예요. 대략 정도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컨셉으로다가 그럼 민후 pKa는 얼마 그러면? pKa는 그럼 얼마야? 바로 6이겠죠. 여기 있는 이 지수 여기다가 마이너스 띄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탄산의 첫 번째 산내리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탄산수소 이온 있죠. 얘 역시 뭐가 가능하겠어요? 여전히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탄산수소 이온 여기서도 다시 H 플러스하고 CO3 마이너스 이런 식의 이온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럴 때 마지막에 있는 요 이온 얘는 이름으로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탄샨 이온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요 반응의 산내리 상수도 있겠죠. 그러면 KA2. 자, 이것도 산내리 상수예요. 이것도 산내리 상수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1, 2니까 이게 퍼스트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세컨드. 그래서 두 번째 산내리 상수 거고요. 역시나 반응 부분의 생성물 해주시면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죠. 역시나 알려진 물질이니까 그 값도 다 측정이 돼 있는데 대략 값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됩니다. 너무 유명한 녀석이어서 나도 이제 대강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도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강 외워집니다. 그럼 얘도 뭐로 바꿔? pKa로 바꿔. 그러면 값이 어느 정도야? 10.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전문 용어였으면 내가 영어로 썼겠죠. 이제 가계도라는 말이 뭐예요? 가계도는 이제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잖아요. 집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해갖고 뭐 아들 여러 명, 딸, 그 아들 뭐 여러 명 중에 뭐 우리 아빠, 그럼 아빠가 해갖고 아빠가 또 어떤 여성이랑 결혼했는데 그게 우리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나, 뭐 형제, 자매 이렇게 그렇게 쭉 표시되는 걸 가계도라고 하잖아요. 어, 또 졸리죠? 약간 몽롱해진 것 같은데? 제가 아, 그래? 알았어. 집중하면 몽롱해진다. 아, 이상해요. 그래. 민규 괜찮아요? 네. 그래. 근데 이 가계도를 언제 이제 또 그 뭐냐면은 그 파악해야 되냐면 바로 경찰들이 조폭 검거할 때. 경찰들이 그 조폭 검거할 때도 가계도 써놓는 거 알아요? 그건 이제 가계도라고 하기보다는 조직도라고 하죠. 조직도. 그래서 이제 뭐 보스 딱 해놓고 밑에 그 보스 밑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분과별 보스 이게 뭐 이렇게 뭐 있고 그 밑에 행동대장, 행동대장 밑에 조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이런 그 조직도나 가계도를 경찰들이 왜 작성해요? 조폭 범죄 그 검거의 핵심은 뭐예요? 조폭은? 보스. 네, 조폭은 보스를 잡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다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스만 잡으면 아예 필요 없어요. 보스 밑에 중간 보스들 있잖아요. 보스가 없어지면 중간 보스 중 하나가 나중에 또 보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 마리 잡는다. 그리고 마지막 꼬랑지에 있는 놈 또 잡아봐도 영향가 없죠. 그래서 이 조직 범죄는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씩 잘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대부분 한꺼번에 다 동시에 검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이 새 나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놈 잡히다 보면 몇 놈들은 경찰들이 우리 타깃을 하고 있다. 그럼 쫙 도망가 버리면은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잠적해 있다가 또 다시 모여가지고 조직 범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직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걔네들의 가계도, 조직도를 이게 탁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범죄 수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있죠.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의 가장 최우선 극비 정보가 뭐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독립투사들의 최우선 극비 정보. 그게 바로 단체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 알죠? 단체 사진이 뭐냐면 요즘이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 심지어 우리나라 영부인 얼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뭐 100년 전이니까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라 해. 그러면 왕이 있다는 건 아닌데 왕의 얼굴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런데 누군가 검거를 하려면 그 일제 입장에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검거하려면 뭘 알아야 돼? 얼굴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뭐 진짜 중요해? 사진 정보가 중요하지. 근데 사진을 언제 찍어? 단체 사진 찍을 때 찍잖아. 그러니까 그 단체 사진 찍을 때 남겨놓은 그게 어떤 누군가를 검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도 할 때 경찰들이 미리 가서 조직원들의 사진을 멀리서 다 찍어놔 이렇게 찍어놔. 그게 이제 역으로 옛날에는 일제 경찰들이 고등 경찰들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사진 이렇게 어떻게 입수하고 그다음에 독립 그 조직 안에 독립군 안에도 이 뿌락치를 심어 놓는 거지 간첩들을. 그걸 이제 그때 당시 말로 뭐라 그래? 일본이 심어 놓은 간첩. 밀정이라고 하잖아. 그 밀정들이 최우선적으로 빼돌리는 게 단체 사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빼나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뺏어가려고 하고 막 이게 그때 암투가 어마어마했겠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다양성자성 산에 가계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가계도를 아는 게 이 다양성자성 산 문제를 푸는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억수로 중요해. 다양성자성 문제를 푸는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뭐냐? 우선 첫 번째, 맨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산 H2CO3겠죠. 짜잔, 보이세요? H2CO3 보이죠? 자, 이때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쟤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산성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부르는지는 이제 곧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산성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H 플러스가 한번 똑 떨어져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어떤 꼴로 바뀌게 됩니까? HCO3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형태 탄산수소 음이온 이게 만들어질 텐데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평형상수 누굽니까? 바로 얘가 이렇게 되는 평형상수 바로 KA1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또 산해리상수 HCO3 마이너스가 CO3 E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산해리를 하면 CO3 E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산수소 음이온이 탄산이온이 된다고 할 때의 평형상수는 뭐예요? KA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때 H2CO3로부터 CO3 E-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과정은 산해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세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반응도 가능하냐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것만 가능하냐?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산해리 반응은 모든 산염기 반응은 짜잔 모든 산염기 반응은 민결 또 힘들어요? 모든 산염기 잘해서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이 표시 무슨 표시라고 하죠? 가역적이라고 하죠. 가역적이란 말은 무슨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가능하다. 즉 만들어진 이 탄산수소 음이온이 다시 탄산이 될 수도 있고 탄산이온이 다시 또 탄산수소 이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탄산이온이 탄산수소 음이온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탄산이 되는 요 과정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민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반응은 산해리 반응 말고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 바로 가슈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을 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전의 앞면, 뒷면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산염기 반응에서는 산해리와 가수분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산해리와 가수분해는 항상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온 김에 가수분해 반응 한번 써볼까요? 자, 가수분해 반응은 뭐를 더하게 하는 거죠? 물을 더하게 하는 거. 가짜가 더하기고 수가 물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CO3E-에 대한 가수분해 반응. 자, 가짜가 더하기 숫자가 H2O. 민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뭐 만들어져? 민우, 뭐하고 뭐 만들어져요? 자, 뭐 만들어지냐면 HCO3- 만들어지고 OH- 만들어지겠죠. 들려죠? 세욱스 오케이? 예. 그 다음 자, 이 가수분해 반응은 탄산이온만 되는 게 아니라 탄산수소 음이온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HCO3- 요게 다시 가수 해서 그 다음 민우 뭐뭐 만들어지겠어요? 아니지
자, 슬리피 뭐냐면은 민결을 뭐뭐 만들어지겠어요? H2CO 바로 H2CO3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때 자 봐요. 탄산이 탄산수소 이온이 될 때를 K1, 그 다음을 K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수분해 상수는 K 뭐라고 써요? 가수분해 상수는 K 뭐라고 써요? K A B로 쓰죠. 아 가수분해 상수. 그래서는 자, 그런데 가수분해 반응이 자, 산해리 반응도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처럼 가수분해 반응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가수분해 반응이고 이것도 가수분해 반응이면 얘도 KB라고 써야 될 텐데 KB요. 그럼 이때는 자, 아까 산해리를 1, 2 이렇게 썼잖아. 그럼 가수분해는 누구를 1번, 누구를 2번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리할까? 2, 1 어떻게 쓰는 게 편리할까? KB2 자, 원리적으로 가장 처음에 탄산이 있어야 이게 있어야 한 번 산해리하고 두 번 산해리에서 나머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산 음이온이 있어야 한 번 가수분해하고 두 번 가수분해해야 나머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관습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가장 음이온 이온가가 큰 거 1-보다는 2-, 음이온 이온가가 큰 거를 첫 번째 가수분해 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번째라고 하겠어요? 얘는 몇 번째 가수분해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는 두 번째 가수분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탄산 이온이 가수분해가 되는 걸 관습적으로 첫 번째, 탄산수소 음이온은 두 번째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성자성 산 중에 이렇게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실제적으로 화학 실험 등에서 진짜로 나타나는 것 중에는 육양성자성 산도 있어요. 물론 더 큰 것도 있는데 실제 화학 실험실에서 정말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육양성자성 산도 있어요. 뭐 EDTA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양성자가 아니라 삼양성자성, 대표적으로 삼양성자성 산 한번 앞에서 언급한 적 있는데 뭐가 있어요? H3 그렇지, 삼양성자니까 H3겠지. 민규 맞아요. 잘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H3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예로 들었던 거 있죠. 생물에서도 억수로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인산 아, H3PO4. 자, 인산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네. 인산 어디 많이 붙어 있어요? 생명 안에. 예. DNA에 그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ATGC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염기 서열에 그 염기와 그 염기하고 슈거가 붙어 있는데 염기하고 슈거를 연결하는 게 저 인산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모행 시간에 뭐 ADP, ATP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것도 인산으로 돼 있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삼양성자성 산이다. 그러면 삼양성자성 산 같은 경우는 삼양성자성 산 같은 경우는 산해리 반응이 몇 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또 이름 어떻게 붙이겠어요? K1, K2, K3. 그럼 가수분해 반응도 몇 번 일어나겠어요? 세 번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도 가계도상에서 어떻게 KB1, KB2, K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민기 알겠죠? 예. 민호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누구분의 누구예요? 바로 HCO3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오버 CO3 E 마이너스 짠짠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해되죠? 그런 다음 테크니컬리 H 플러스를 위아래다가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자 뭐예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뭐라고? KW. 바로 KW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KA1 I2. 민우 뭐예요? 써놨잖아. 써놨잖아. K2. 그렇지. KA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굳이 값을 구하자면 뭐예요? 5분의 4. 굳이 값을 구하자면 뭐라고요? 만. 자, 굳이 값을 구하자면 뭐예요? 10의 4승. 10 마이너스 4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4승이겠죠. 아, K. 예? 아, 맞네. 자, KW가 10의 마이너스 얼마였어요? 14승. 14승이고 KA2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죠. 그래서 뭐 굳이 구하자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그걸 짜잔 KB1이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가수분의 반응을 KB1이라 하면 요 가수분의 반응의 평형상수는 KB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뭐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KB2. 그럼 KB2도 여기 있는 이 반응식으로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럼 KB2도 결국 KW를 KA로 나눈 걸 텐데, 자 느낌상 여기 KA1, 2 뭐겠어요? 1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민우 이해했죠? 민결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계산하면 값은 대략 얼마겠어요? 10의 마이너스 8승이겠죠.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니까 나누기 하면 이 정도 나올 거라 이런 말이야. 되죠? 되죠? 그래서 이때 요 가계도상에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KA1, KB2, KA2, KB1, KW 어떻게 된다? 같다. 그래서 이게 1, 2, 2, 1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이런 관습으로 사내리 상수와 가수분해 상수를 표기해요. 다양성자성 산에서. 알겠죠? 이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1, 1, 2, 2 아니야. 1, 2, 2, 1이야. 그럼 만약에 3항성자성 산이면 어떻게 표현하겠어? 3양성자성 산이면 1 뭐라고 쓰겠어? 1, 2, 3, 1, 3, 2, 2, 3, 1. 그게 KW. 알겠어요? 어떻게 쓴다고? 3항성자성 산이면 K1, 2, 3. 그 다음에 가수분해 상수는 KB1, 2, 3. 1, 3 곱한 거, 2, 2 곱한 거, 3, 1 곱한 게 KW가 된다고. 3항성자성 산에서는. 민결 이해했어요? 직관적으로?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산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산성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산성형이라는 말의 뜻. 첫 번째 1. 가계도상에서 이제 산성형.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쓰냐면 어시딕 폼이라고 씁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한 거겠어요? 산성형. 알겠죠? 산성형. 자, 얘는 뭐냐면 오직 산해리만 가능한 화학종을 어시딕 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사내리만. 자, 잘 보세요. 얘 내가 빨간색으로만 썼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쓴 것으로부터의 평형상수는 KA1밖에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요렇게 탄산수소 음이온이 되는 평형상수가 KA1이니까 얘는 화살표가 여기서만 나가니까 얘는 사내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산성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가 있을 건데 얘는 잠시 한 줄 비워 놓으시고 세 번째 먼저 써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어 표현대로는 베이직 폼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베이직 폼은?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염기성형이겠죠? 이 경우는 여기에 있는 CO3-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이직 폼은 뭐만 가능하다는 얘기겠어요? 오직 민우 뭐만 가능한 걸 베이직 폼이라고 한다? 가수분해. 그래서 이 녀석으로부터의 평형상수는 KB1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럼 이때 아까 비오노우라고 했던 2번 얘는 이제 이름이 뭐냐? 영어 표현으로는 intermediate form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말 번역 중간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치챘겠죠? 얘는 뭐가 가능한 거라는 거겠어요? 얘는 뭐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내리와 가수분해 모두 가능한 화학종을 인터미디에이트 폼이라고 합니다. 뭐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산성형, 중간형, 염과성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계도상에서 사실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중에 가계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 그럼 그게 뭐겠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산성형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염기성형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중간형이 하나죠. 그런데 3양성자성 산에서는 가장 왼쪽에 산성형, 가장 오른쪽에 염기성형 외에 중간형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형이 2개 나타나는 게 사실은 3양성자성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쭉 N번째 산해리가 된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산성형,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염기성형, 중간에 있는 게 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중간형 여러 개가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다양성자성 산을 저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